전공의들의 이탈 규모가 커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게 전공의 집단 사직, 지난 2020년 그 파업 때와 달리 전공의들이 파업이 아닌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법 집단 행동이 아니라는 게 비판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집단 사직 또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관여할 수 있나요, 정부가요? 일단 그 사직과 이제 파업은 차이가 좀 크죠. 네. 파업은 이제 단체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가 과연 노동법상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파업을 하려면 그다음 조건이 있고 요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업을 하는데 노동자로서 인정이 안 된다랄지, 그리고 이걸 그냥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의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사직서를 내고 일단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직서를 내면 사실은 병원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예. 근데 단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직서를 낸 행위 자체가 정말 사직 의사로서 했느냐, 아니면 집단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사직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직을 낼 때 어떤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사직서가 유효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랄지 유효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사직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사직서 내면 당연히 사직서 수리돼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법적인 경계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정부의 입장이랄지 또 이제 수사하는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 이게 의사들의 자유의사냐 아니면 집단 행동이냐, 이게 이제 정부와 의사들 간에 엇갈리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향후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될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직을 하는데 이제 개인의 일신상 이유로 사직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설사 집단 행동을 위해서 사직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자유 의사거든요. 그래서 난 병원을 그만두고 사직을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사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직은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직이 아니다는 거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사직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전공이랄지 뭐 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직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 복지부 장관도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집단 행동 나서는 의사들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상태인 겁니까? 그렇죠. 사직서를 이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사직을 한 걸로 볼 수가 없고, 또 사직서를 내는 절차에서 어떤 병원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직서를 낸다고 했는데 수리 명령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 과연 이 명령이 정말 법적으로 유효하느냐, 이제 그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민법상으로는 사직서를 냈어도 사직이 수리되지 않으면 뭐 한 1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리한 거를 본다는 민법의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직서와 관련된 업무상 개시 명령이랄지, 또 사직이 진정한 의사냐 아니냐, 또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의료 대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점도 아마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틈새에 있어서 자유 수단을 좀 강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불법성,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요,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이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고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업무 개시 명령 자체는 뭐 예.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직 자체가 대부분 수리가 안 됐을 거예요. 수리된 예. 의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는 법적 근거로서는 업무 개시 명령 당연히 내릴 수 있고요. 예. 만약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예. 업무 개시 명령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지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1년 이하의 이제 면허 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 따르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고발 조치해야 하는 거고요. 고발 조치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이 네. 이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 또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 지금 뭐 수사기관을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예. 뭐 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법적 조치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뭐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은 이제 의료법에 근거해서 아마 지금 의료 파업, 의료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업무 방해 이것은 뭐 의사들이 뭐 단체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의 업무를 일부 마비시킨다랄지 그러면 이건 또 병원에 대한 업무 마비가 될 수 있고요. 예. 이게 형법상 죄입니다. 이전에 철도 파업이랄지 그런 사태 때 인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또 무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응급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면 예. 응급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협회랄지 이런 곳에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사업자 단체 협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정부에서는 뭐 반드시 처벌하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공의들은 이걸 받지 않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물리적으로 안 받았을 때, 피하게 됐을 때 법적인 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은 그야말로 정부의 명령이거든요. 예. 그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 그 명령을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법적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법률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송달의 방법은 뭐 문자로 할 수 있고요, 우편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0년대의 그 당시 의사들 파업 때도 주로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전공의들이 지금 예. 한 13,0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각자의 어떤 개인적 주소랄지 휴대폰을 수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병원에 수련부장들이 이제 전공의를 관리를 하는데 이제 예. 수련부장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어요. 예. 그런데 수련부장이 뭐 전공의들이 병원에 안 나오면 전달할 수도 없고 예. 예. 또 휴대폰 꺼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단 휴대폰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 수집하고 있고, 예. 그리고 문자 우편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에 했던 것처럼 수련 부장을 통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세 가지 방법으로 예. 지금 전달을 꼭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코로나19 때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휴대전화 끄는 이른바 블랙아웃 이런 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2022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할 때는 문자 전송이나
아니면 팩스 그리고 전자 우편 등 문서로 이제 통보를 할 수 있다, 송달을 네네. 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할 때는 이제 문자나 그런 것들로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 다 서면 통보를 하게 돼 있죠. 더군다나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고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형량 뭐 처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 이걸 또 이제 회피한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듯이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이 문자거든요. 예. 근데 휴대폰을 꺼놔 버리면 사실 개별적으로 통지받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지라도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면 이 통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네. 예.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핸드폰 2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오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건 꺼놓고 다른 핸드폰을 또 쓰는 경우랄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부에서 상당히 뭐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피하는 방법들도 계속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이게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좀 가짜로 꾸미는 경우들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일단 이제 고발이 되면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복귀를 했느냐, 복귀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복귀하지 않고도 복귀한 것처럼 뭐 이런 편법을 쓰다고 한다면 예. 그건 실질적으로 복귀한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복귀해서 이제 진료 행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형식적으로만 복귀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업무 복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송달 효력이 또 없는 건가요? 아니, 동의라는 건 뭐 동의는 필요 필요 없는 없고요. 건가요? 이제 예. 통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예.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는 걸 내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고 받았느냐. 예. 이를 인지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예.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예, 정부에서는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송달 방법을 이제 좀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최대한 휴대폰 번호 수집하고요. 또 예. 주소 수집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제 수렴부장이랄지 예. 또 제3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 항상 뭐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항소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송달을 했는데 법적 요건으로 송달을 요건으로 돼 있으면 이제 예. 그걸 또 회피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긴급한 경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전공의들 측에서는 번호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는 아마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런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 수집 이유가 개인정보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방법, 주로 악의적인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뭐 정부에서 그 정도는 검토하고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어제 경찰이 의사랑 의대생들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는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네. 여기서 그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 이런 글이 올라온 곳이잖아요. 네네. 그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일단 뭐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알린다고 그래갖고 뭐 중요하다 네. 표시해가지고 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메디스태프가 의사들의 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저런 얘기를 쓴 거죠. 뭐 비밀번호를 바꿔라. 그리고 뭐 세트 오더. 그러니까 어떤 필수 처방 의료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묶어놓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바꾸랄지 아니면 뭐 변조해라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이제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 방해랄지 이런 교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저희 뭐 인계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병원에 어떤 정상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들면 그것은 또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죄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교사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도 뭐 경찰서도 강경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메디포스에 대해서 이제 강제수사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IP 추적을 하면 예. 사실은 저 글을 쓴 사람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뭐 경찰에서도 뭐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서 뭐 아주 강경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나서면서 정부에서는 주도 세력 그리고 배후 세력을 구속 수사하겠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 또 그리고 의료법과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엄중 처벌하겠다.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하면 수사 후에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대책들을 좀 내놨어요. 그리고 또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내놓은 거긴 한데요. 이런 법적 수단들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나요, 이것도요? 뭐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 이런 정부의 강하게 하는 액션이 예. 과연 이게 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의료 대란의 어떤 피해자는 이제 환자하고 국민이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이전에 뭐 로스쿨이랄지 예. 아니면 교대생들 파업이랄지 뭐 휴직, 동맹, 휴학 이런 거하고는 예.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의료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고 또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과연 이대로 강대강으로 갈 것인지 문제가 되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공의 한 70%가 뭐 사직서 냈잖아요. 예. 그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게 아마 90%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3월 의료 대란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공의가 레지던트하고 인턴 아닙니까? 네. 그 레지던트는 이제 4년 차거든요. 예. 근데 레지던트들의 그 계약 종료 시점이 이달 29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레지던트들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도 당연히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3월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전임의들이 있는데 전임의들은 병원에서 1년차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1년차 계약을 하는데 또 이달에 계약이 끝나 버리면 병원에 복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은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아예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70%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또 4년차 레지던트 그리고 뭐 전임의들 1년 계약 맺은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대란이 올 것이고 예. 과연 이 대란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과연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의대생 정원 증원을 계속 밀어붙일 건가 아니면 이에 굴복할 것인가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 게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건강 또 생명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들로만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제일 불안한 건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환자들은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죠. 그러니까 설사 의사들이 부족해서 어떤 병원에 있어서 이제 환자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예. 그건 또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전공의도 없고 진료 의사가 없는데 받았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또 병원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진료 거부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과는 좀 틀리죠. 그래서 그걸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어떤 병원의 한계치가 있는데 진료 거부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예. 그렇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어. 그런데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단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면피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뿐더러 이제 민사상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일부 병원에서는 뭐 서약서 받는다는 얘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진료를 했는데 이제 상급법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엄중하니까 중증이니까. 근데 사실 상급법원 자체가 지금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만약에 뭐 병이 악화됐다랄지
아니면 사망했다랄지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책임이 없다라는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 이 서약서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아주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제 엄청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 이 자체를 또 입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어떤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 사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은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 입증이 안 될 거고요. 예, 병원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 그러니까 주치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연대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2000년에 의약분업 파업 때 네. 그때 당시에 한 경우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지체 장애를 입게 됐다 하면서 손배소를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근데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인정된 사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와의 어떤 책임과의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 일률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더군다나 그 당시에 환자의 어떤 병의 정도가 어떻게 했느냐, 예.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뭐 치료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 뭐 이제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 전에 의약분업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죠. 경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로 딱 설명하기는 일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할 수는 말씀이신데 없습니다. 예. 그 지금 병원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경우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환자가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거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병원에서 파업하는 의사들 상대로 지금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긴 하지만 의사들 상대로 뭐 구상권 같은 건 청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가능할 여지도 있죠. 예. 있지만 또 이 사직 자체가 뭐 수리가 안 됐을 때 정말로 이 병원에서 일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롯해갖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거예요. 다양한 관계를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예. 이거 가지고. 예. 그런데 사직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엄청 생겼고 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예. 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의사 그러면 사직서 낸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니단 말이야. 예. 여러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예. 전체적인 의사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가 볼 때는 뭐 소송 제기해도 이제 승소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환자들이 봅니다. 참 막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전공의들이 지금 자리를 비우면서 그 자리를 또 채우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분들일 네. 일 거예요. 또 그리고 PA 간호사라고 해서 일부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PA 간호사를 전공의들 대신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법화도 되지 않고 직역 간의 구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가 PA 간호사를 투입하겠다 이런 부분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PA라는 것은 이제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요. 예,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에요. 예.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상은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예,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게 이제 PA 간호사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병원에서 뭐 추산해 보건데 한 5,600명 정도 PA 간호사가 있고 예, 또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10,000명 될 거라고 명, 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PA 간호사가 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 위반이에요. 이게 예.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지난번에 이제 간호사법이라는 네. 법에 이제 이 부분이 담겨져 있었는데 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PA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있죠. 네, 또 이제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봉합이랄지
뭐 절개랄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해 간호사의 임무인데 네. 그러면 지금 현행 피해 간호사들의 만약 저런 행위를 하면 전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이런 행위들이 이제 고발됐을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피해 간호사를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법률 개정에 좀 동력을 받을 걸로 보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 간호사가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의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의사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예.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궁금해요. 피해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일부러 하고 있다고 사실상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피해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환자들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아니, 되나요? 이건 이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죠. 예, 그리고 지금 피해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피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엄청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 간호사 책임이죠. 예. 그리고 피해 간호사를 고용한 이제 병원의 책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결과적으로 뭐 환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예,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럼 피해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예. 현행법에서는 피해 간호사가 과정 중에서 그 자체도 사실은 의료행위가 불법이고 예. 거기서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어떤 환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